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11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SQL문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아직까지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기 때문에 SQL문을 사용하는 그런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서버 쪽에 저장하는 경우 우리가 네트워킹 했었죠. 그러니까 서버라고 하면 우리가 웹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HTTP를 이용해서 서버 쪽에 뭔가 요청하고 응답을 받고 했었는데 그럴 때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 예를 들면 뭐 메모라고 하면 메모를 입력했을 때 그 정보를 서버로 보내고 서버로 보내면 서버 쪽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겠죠. 그럼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럴 경우에 서버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SQ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자가 메모를 리스트로 만약에 조회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서버 쪽에 다시 요청을 해서 SQL을 이용해서 조회한 다음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장에서 할 거는 서버 쪽에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단말에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단말 자체에다가 메모를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메모가 일단 저장이 돼야 여러분의 앱이 실행됐다가 종료됐을 때도 데이터가 유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앱에서 뭔가 입력이 되거나 했을 때 그게 앱을 종료시키면 사라져 버리죠.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생명주기 또는 수명주기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 그때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간단하게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가져오는 걸 했었는데 그것도 데이터를 저장을 한 가지 방법이죠. 근데 보통 이제 데이터가 좀 많거나 할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고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데이터를 각각의 칼럼에 맞춰서 넣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하기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양이 많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조회할 경우에는 거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단계로 보통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또는 이제 iOS 같은 경우에는 SQLite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SQLit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 같은 데 쓰고 있는 오라클이나 또는 MySQL 또는 마리아DB라고 하는 걸 많이 쓰는데 이제 그 경우처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먼저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테이블을 정의할 수 있어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엑셀 시트 같은 거 생각하면 좀 편할 텐데 우리가 각각의 칼럼이 있죠. 그러면 그 칼럼에다가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칼럼 안에 들어갈 데이터의 유형이 타입이 스트링 즉 문자열인지 아니면 넘버 숫자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레코드씩 한 행씩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엑셀에다가 넣는 데이터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누르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누르고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자, my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패키지 이름에서는 이제 my자를 삭제를 해보고요. 자, finish 눌러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화면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화면을 위한 XML 레이아웃 파일인 activity-main.xml을 열고요. 자, 우리 위쪽에다가 입력 상자 하나와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눠 놨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소는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거를 위한 화면을 만들어 봅니다. activity-main.xml을 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삭제하고 최상위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어플라이.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방향 속성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바꿔보자. 자, 이 첫 번째 이 위쪽에다가 자, 입력 상자 하나와 버튼 하나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리니어 레이어 버티컬이니까 아래쪽으로만 추가되잖아요. 이거를
자, 요 안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추가되게 하기 위해서 자,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거를 이 안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카먼하고 텍스트 이걸 보면서 입력 상자 하나, 그다음에 버튼 하나 추가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크게 뭐 바꿀 필요도 없이 자, 입력 상자와 버튼이 나란히 배치가 됐죠. 입력 상자에 있던 네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삭제를 하고요. 버튼에다가는 글자를 자,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이제 저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소 그 SQLite라고 하는 거 안에 여러 개의 저장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각각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단계가 되는 거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일단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러면 테이블을 그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리니어 레이아웃, 자,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입력 상자 하나와 자, 그다음에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넣었는데 자, 지금 가서 보니까 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라고 하는 게 매치 페런트로 되어 있는데 안 보이죠, 그죠? 위에 있는 걸로 가 보니까 위에 것도 하이트가 매치 페런트니까 얘가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네요. 하이트 값을 랩 컨텐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자, 이거를 랩 컨텐트로 바꿔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로그처럼 뭔가 출력되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를 자, 세 번째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뷰 안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텍스트 뷰를 갖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그처럼 출력을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아이디를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입력 상자에는 에디트 텍스트 2가 붙어 있고요. 버튼에는 버튼과 버튼 2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위한 XML 레이아웃을 만들었다면 메인 액티비티.java로 가보죠. 자, 그러면 변수 선언 먼저 해볼까요? 입력 상자 두 개가 있죠. 자, 에디트 텍스트부터 변수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텍스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됩니다. 자, 그리고 onCreate 안에서 저걸 각각 찾아주면 되겠죠. edit text equal find view by id r.id. edit text edit text 2라고 하는 거는 find view by id r.id. edit text 2. 자, text view equal find view by id r.id. text view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이 있겠죠.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r.id. 버튼으로 찾은 다음에 버튼.set on click listener ent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로 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on click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튼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버튼을 위한 거는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버튼 2를 찾아서 버튼 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고 버튼 2.set on click listener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로그처럼 화면의 아래쪽에 그 스크롤 뷰에다가 출력하도록 하는 메소드 먼저 만들어 볼게요.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고요. string data 글자가 하나 넘어오면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 자, append라고 해서 글자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n이라고 해서 줄바꿈기와 같이 붙여서 넣어주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여기가 되겠죠? 그때 자, 우리가 첫 번째 입력 상자에서 가져와 볼게요. 자, string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만약에 입력했다. 자,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할 때 이름을 넣고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력 상자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사용자가 입력했다라고 하는 거를 자, 전제로 두고 자, 이렇게 첫 번째 입력 상자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 텐데요.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이 이름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밑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하면 되겠죠. public void create database string database name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그 다음에 만들게 되겠죠.
자,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